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2024-25 시즌 라리가가 개막한 이후에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몇 연승? 4연승. 말 그대로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은 바르셀로나를 포함해서 4팀이죠.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비아레알도 2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세가 가장 좋은 팀은 역시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13골을 넣었고요. 3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수비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듯 했는데 지난 바야돌리드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했지만은 득점력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선수 영입의 효과를 보면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죠. 사실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축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물론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모두 2대1로 승리를 거둘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라리가 4라운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7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몇 대 몇? 7대0. 바르셀로나가 2685일 만에 7골 이상 넣은 경기였고요. 그리고 3056일 만에 7골 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바르셀로나는 골 폭죽을 보여줬다. 축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선수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에도 모두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어요. 레반도프스키 역시 골을 넣었습니다. 현재 레반도프스키는 4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피냐가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라리가 득점 2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경기 다니 올모는 골대를 많이 맞추긴 했지만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다니 올모가 현재 라리가 득점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득점 1위부터 득점 3위까지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쫙 포진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라민 야말 얘기해야 되겠죠. 라민 야말 이 경기에서 도움을 2개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골 4개의 도움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 올 시즌 도움왕은 라민 야말이다.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라민 야말은 올 시즌 개막전부터 4라운드 바야돌리드 전까지 공격 포인트를 꼬박꼬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말 그대로 폭발했던 경기가 아닌가. 깜빡했네요. 교체 출전한 페란까지 골을 넣은 경기니까요. 그래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짜릿하고 흥분되고 재미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야돌리드전 7대0 승리 어떻게 거뒀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렛츠고! 바르셀로나는 주중에 라리가 3라운드 라이오 바이에카노전을 원정 경기를 치렀고 다니 올모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는 1라운드 발렌시아전, 2라운드 아틀레티코 클루브전, 3라운드 라이오 바이에카노전까지 모두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4라운드 바르셀로나는 바야돌리드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20분 쿠바르시의 롱패스를 하피냐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선제골로 연결하면서 완전히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4분 레반도프스키가 45분 쿤데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을 3대0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전 말 그대로 골폭죽이 또 터지게 되는 거죠. 하피냐가 2골을 추가하고 다니 올모가 2차례 정도 골대를 맞췄었는데 추가골을 넣게 됩니다. 교체 투입된 페란 토레스도 골을 넣으면서 결국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7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거죠. 이 경기 보고 있으면 공격 작업이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공격 작업을 할 때 라민 야말의 움직임과 패스가 가장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다니 올모, 페드리 호흡이 환상적이었고요. 베르나리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카사도가 너무 잘해줬거든요. 여러모로 바르셀로나는 말 그대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나왔고 공격 작업이 착착착 진행되면서 골이 팡팡팡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XG값 보면은 경기 결과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안 들 거예요. XG값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4.77, 바야돌리드가 0.52였습니다. 점유율은 7대3이었고요. 슈팅 숫자 보면은 23개 대 4개입니다. 요 슈팅 숫자는 11개 대 1개고요. 그만큼 경기력 자체가 바르셀로나가 워낙에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사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비아레알이 2승 2무로 바르셀로나를 추격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순간 라리가 관련 모든 순위 1위에는 바르셀로나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라리가 순위 1위는 바르셀로나, 득점 1위는 레반도프스키, 2위 하피냐, 3위 다니 올모, 그리고 도움 1위는 라민 야말. 한지 플릭 감독 어떤 마법을 부린 거야. 그만큼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공격을 다 보여줬어요. 4-3-3 포메이션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카사도가 센터백 앞쪽에 위치하면서 1차적으로 패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고요. 페드리가 폭넓게 움직였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1차 빌드업에 관여하면서도 위로 올라가서 하피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바이데와 쿤데는 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측면 쪽에서 공격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특히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다니 올모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리는 모습이 있었죠. 여기에 라민 야말은 온더볼의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이 경기에서도 도움을 기록했고요. 레반도프스키가 라요전에서 골을 넣었는데 아쉽게 취소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물오는 득점력을, 말 그대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강경 유지라든가 연동해서 들어가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1차적으로 강한 압박, 빠른 변화, 여기다가 측면 쪽의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바야돌리드가 4-4-2 바탕으로 수비를 했지만 효과적으로 수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쿠바르시의 로빙 패스, 라민 야말의 전진 패스와 로빙 패스, 다니 올모의 탄압박과 전진 패스, 페드리의 패스, 그러면서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바야돌리드의 뒷공간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골을 넣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경기는 하피냐가 선제골을 빠른 시간에 넣었기 때문에 대량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피냐는 와, 이렇게 골을 잘 넣는단 말이야. 말 그대로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줬어요. 하피냐가 바르셀로나에서 멀티골을 넣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이에요. 프로 데뷔 이후에 첫 해트트릭이에요. 문도 데포르티보 보니까 생애 첫 해트트릭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해트트릭 할 수도 있잖아. 동네 축구하다가 해트트릭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생애 첫 해트트릭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서 프로 데뷔 후 해트트릭 처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 올모, 제가 다니 올모 영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니 올모 말 그대로 공격의 활용점정입니다. 다니 올모가 활약을 하면서 공격 쪽에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공격 쪽에서 조금 더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나와요. 여기다가 다니 올모에게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거는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지만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데도 능력이 있지만 박스 바깥쪽에서 위력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린다는 거예요. 바르셀로나는 이런 중거리 슈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니 올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페드리와 다니 올모의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둘이 호흡이 너무 좋으면서 공격 전개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니 올모를 칭찬할 수밖에 없죠. 레반도프스키가 골도 넣었지만 약간 수비를 끌고 나옵니다. 하피냐가 첫 골 넣었을 때 보면 쿠바르시가 넘겨줄 때 수비를 레반도프스키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피냐가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수비수들이 제대로 커버를 못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굉장히 위력적이고, 하피냐와 라민 야말이 중앙 쪽에서 움직이면서 라민 야말이 하피냐에게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하피냐의 마무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다가 한지 플릭 감독은 스코어가 워낙에 벌어져 있으니까 세르지 도밍게스라는 어린 선수를 출전시켜서 라리가에 데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이외에도 에릭 가시아, 페르민, 페란, 파블로 토레를 투입시키면서 기존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벤치 선수들에게 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줬죠. 엑토르 포트가 아직까지 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엑토르 포트하고 한지 플릭 감독이 이야기를 나눴고, 엑토르 포트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지 플릭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잘 다루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로서 빨리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만 수비 쪽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전히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의 축구 자체가 라인 자체가 올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뒷공간을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시종일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파상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7-0으로 마무리가 됐고 수비 쪽에 부담이 덜했던 경기예요. 하지만 그전 3경기를 보면은 한 골씩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니고하고 쿠바르시를 선발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라오라든가 텐센이라든가 쓸 수 없는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더라도 수비 쪽의 안정감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
대 한지플릭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시죠. 한지플릭 선생님께서는 휴식기 전 경기를 모두 승리한 것이 목표였는데 선수들이 매우 잘했기 때문에 달성했다. 즉 개막 이후 4연승이 먼저 목표였는데 4연승 달성했다. 그러면서 A매치 휴식기를 접하게 되는 거죠. 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기쁘지만 모든 것은 팀 덕분이다. 팬들이 7대0 승리로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행복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도 기쁘다. 하지만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골을 노렸고 그런 모습이 팬들을 자랑스럽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다. 상황은 좋지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어가야 한다. 맞습니다. 4연승으로 시즌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리그 34경기를 어떻게 펼칠지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경기 MVP를 만나보실까요? 당연히 하피냐입니다. 하피냐는 90분 출전해서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슈팅 6개, 요슈팅 5개. 그리고 패스 성공률 83%, 키패스를 무려 3회나 했습니다. 하피냐가 이 경기에서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공을 챙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하피냐가 바르셀로나로 온 다음 공격 포인트가 적진 않았지만 많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피냐를 볼 때 잘한다와 못한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를 대놓고 비판하기도 좀 어렵고 대놓고 칭찬하기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즌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봐도 잘해요. 어디서나 잘해요. 하피냐가 왼쪽 윙포워드로 기용되고 있는데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오면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고 있고 여기서 도움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나왔을 때 하피냐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라민 야말, 다니 올모, 페드리 이런 선수들이 전진 패스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피냐가 이 경기에서 3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하피냐의 움직임이 좋다. 저는 하피냐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앙 쪽에서 같이 움직이다가 측면으로 빠지고 측면 쪽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플레이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피냐 선수가 이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했는데 페란이 이 도움으로 골을 넣었어요. 데피냐님께서는 페란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분 위대하신 분이에요. 페란이 골을 넣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당연히 MVP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 올모가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다니 올모 탈압박, 중거리 슈팅, 전진 패스, 마무리 능력까지 얘는 못하는 게 뭐야. 너무 잘해. 보고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아. 이 경기 사실 골대 맞추는 그 장면들 진짜 그게 다 골로 됐다면 해트트릭이야. 다니 올모도 지금 보고 있으면 막 흥분돼요. 다니 올모가 바르셀로나 오자마자 골을 계속해서 넣고 있고 공격에 돌격대장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83분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고요. 슈팅 6개, 요슈팅 2개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1%, 키패스 1회, 드리블 4회나 성공시켰어요. 다니 올모는 상대의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전진 패스 해주거나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차 빌드업 할 때 패드리하고 같이 전진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압박도 기가 막혔어요. 다니 올모는 보고 있으면 야, 축구 저렇게 해야지. 축구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카사도도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카사도도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카사도가 이전 경기에서는 더블 피봇 중에 한 자리를 책임지긴 했지만 거의 박투박처럼 움직였어요. 끊임없이 뛰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베르나리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베르나리 하는 역할, 센터백 앞쪽에서 1차적으로 패스를 잡아주고 경기 조율해주고 공격 방향 지정해주는 그 역할을 이 경기에서 맡았는데 매우 잘해줬습니다. 베르나리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건 진짜 슬픈 일이지만은 그래도 카사도가 베르나르의 빈자리를 잘 메워줬다. 카사도가 도용이 오기 전까지는 이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수비수 앞쪽에서 측면도 커버해주고 수비도 도와주고 공수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카사도가 해줘야 된다. 저는 이 경기에서 카사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스 성공률이 98%잖아요.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카사도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A매치 이후의 경기 일정 보면은 원정 경기가 많습니다. 9월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원정의 연속입니다. 7라운드 헤타페전 홈경기가 있긴 있지만 나머지 경기들 보면은 다 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9월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는 당연히 어렵잖아요. 자, 지금까지 바르셀로나 4연승 달리고 바야돌리드전에서 7대0 대승 거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지 플릭 선생님께서는 하피냐를 데피냐로 바꾸셨고요. 페란마저 골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부활했고요. 라마시아 출신의 어린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인 선수들 가비, 더용, 아라오, 안수파티 이런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바르셀로나는 더욱더 강해지겠죠. 자, 바르셀로나 시즌 초반 4연승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나가야 됩니다. 바르셀로나 한지 플릭 감독과 어디까지 달려나갈까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지 플릭 선생님 감사합니다.